났던 시절 발굴하기. 고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 고대로부터 지금껏 누대에 걸쳐 내려온 모자이크 작품이다. 모자이크란 작고 다채로운 조각 수천 개를 붙여 커다랗게 만든 그림이나 장식 패턴이다. 초기의 모자이크는 고대 세계의 성스러운 이야기, 즉 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그들에게 중요했던 재래의식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고고학자는 모자이크에 드러난 모습을 통해 인간 진화의 발자취를 탐험해 간다. 말하자면 모자이크는 인류사의 지도와도 같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만끽하기 위해선 우리도 모자이크를 발굴해야 한다. 지난날을 더듬어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베스트셀러 작가 폴리 마셜은 말한다. 때로 자신을 만든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뒤로 돌아가야, 진정으로 돌아가야 전진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나온 길을 돌아봐야 한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볼 때 기억은 늘 변덕스럽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억은 때로 과장되고 때로 관대하다. 놀라울 정도로 뚜렷하게 과거의 순간을 회상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기억은 모자이크 속에 작고 다채로운 조각처럼 분절되어 있다. 이때는 과거의 많은 침전물들을 털어버리면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작가 크리스티나 볼드윈은 말한다. 당신이 기억하는 방식과 내용과 이유는 당신의 특성을 보여주는 지도다.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 생각에 잠겨 지난 추억들을 발굴해보자. 우리 내면의 진정한 고고학자가 발굴해내는 유물들을 모아보자. 오래된 사진, 편지, 결혼기념 선물, 혼자 가만히 앉아 과거로 느긋하게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나의 살던 고향은 아름다운 언덕 위에 있었는가? 어머니를 도와 빨래를 개며 까르륵 웃었는가? 야단 맞고 훌쩍거리며 다락방에 숨었다가 잠들었는가? 유리창을 들추는 바람은 어떤 소리를 냈는가? 펄펄 끓는 이마에 차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흰 손이 가만히 얹어지던 그 느낌을 당신의 몸은 여전히 기억하는가? 침대맡에서 잭과 콩나물을 읽어주던 아버지의 굽은 등이 떠오르는가?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워 스프와 크래커로 점심을 먹었던 그때가 언제인가? 방학 때는 어디에 갔는가? 할머니 댁에 갔는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인자한 주름들을 만져보았는가? 방학을 맞아 새벽부터 놀러 가자고 집 앞에서 목청을 높이던 친구들은 들과 산에 만발하던 꽃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10대 시절로 발걸음을 재촉해보자. 같은 반의 우상이었던 여자친구가 있는가? 정말 부러워했던 친구가 있는가? 우상으로 삼거나 부러워했던 친구가 누구이고 이유는 무엇인가? 졸업 기념 댄스 파티에 갔는가? 그때 입었던 드레스를 자세히 묘사해보자. 헤어스타일은 한껏 단장하고 등장한 파티에 당신을 초대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 중에 당신의 스타일 감각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는가?
이제 독립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결혼 후 처음 집을 장만한 때로 돌아가 보자. 어느 동네였는가? 어떤 가구를 들여놨는가? 그 젊은 시절에 집안을 장식한 테마는 무엇이었는가? 당시의 선택이 현재 당신의 모습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그 취향에서 벗어났는가? 가족에게 물려받은 물건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가? 그 물건이 정말로 당신에게 어울리는가? 시간여행에서 돌아와 숨을 고르며 즐겁게 와인이나 차 한 잔을 마셔보자.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비지스 등 당신의 청춘을 달뜨게 했던 음악을 들어보자. 빛바랜 사진 속의 배경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들춰보고 거기에 책갈피처럼 끼워진 오래된 연애 편지를 읽어보자.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 유도라 웰트는 말한다. 우리 삶의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펼쳐진다. 창조적인 유람 떠나기. 시인 월트 휘트먼은 혼자 사는 삶에 대해 노래한다. 내 자신을 찬미하고 내 자신을 노래하네. 나는 한가로이 지내며 내 영혼을 내 삶에 초대하네. 진정한 자아를 만나고 나면 그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때가 바로 자아와 함께 창조적 유람을 떠나야 할 때다. 창조적 유람이란 당신이 진정한 자아와 단둘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연애 초기에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함께 보내는 오붓한 시간이다. 진정한 자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진정한 자아를 외면해왔다. 이제는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볼 때가 무르익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을 찬미하자.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며 영혼이 노래하는 기분 전환 거리를 찾는다.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를 보거나 출근하기 전에 새로 생긴 프렌치 카페에 들러 이른 아침을 즐긴다. 경이로운 벼룩시장에 가 이곳저곳을 천천히 구경하거나 기막히게 멋진 중고품 할인점을 샅샅이 살펴본다. 중고 책방을 둘러보거나 화방에 가서 자신을 표현할 신나는 방법을 모두 상상해본다. 창조적 유람을 시작하면 진정한 자아가 아름답고 신비로운 존재, 즉 당신의 본 모습을 다정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신성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격려를 했으니 이제 경고를 하나 하겠다. 창조적인 유람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혼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익숙해 있지 않은 사람은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행동이 너무 경솔하고 제멋대로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니 당신도 감정의 강한 저항에 대비하기 바란다. 수많은 변명이 떠오를 것이다. 넌 지금 완전히 빈털털이거든. 너무 바빠. 아이들을 봐줄 사람도 없잖아. 봐서 다음 주쯤 덜 기진맥진할 때 하자. 이런 목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창조적 유람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2시간쯤은 낼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면 자신의 우선순위를 진지하게 재고해봐야 한다. 임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배우자에게 아이들을 맡기거나 자녀가 학교에 갔을 때 시간을 내거나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하면 충분하다. 상상력을 배양하고 진정한 자아와 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시간을 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소박한 풍요의 길을 따라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정한 자아와 창조적 유람을 떠나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노력하라. 오스카 와일드는 말한다. 평생 지속될 로맨스는 오직 자신과의 사랑뿐이다. 창조적 유람을 즐기는 수준에 이르면 자신이 대단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에 잠옷 놀라게 된다. 항상 미소를 짓고 있다. 항상 침착하다. 항상 위안을 준다. 자신감이 물씬 풍긴다. 당신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자문할 것이다. 당신과 닮은 점이 있는가? 그는 당신과 닮은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을 것이다. 그는 당신의 내면이다. 진정한 당신이다. 창조적 유람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모습으로 이끌어준다. 창조적 유람은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낸다. 12시간 동안 푹 자게 만든다. 업무 회의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게 해준다. 작년에 산 옷이 여전히 몸에 꼭 맞게 유지시켜준다. 파티를 열었는데 모든 참석자가 엄청나게 재미있게 놀고 나서는 두고두고 추억하며 당신에게 고마워하게 만든다. 바로 이 같은 순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한다. 세상이 썩 괜찮은 곳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순간이다. 창조적 유람을 통해 우리는 물 흐르듯 삶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흐름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그렇다. 혼자 사는 즐거움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준다. 긴 산책을 하고 향이 좋은 거품이 가득한 욕조에 몸을 푹 담근다. 필요한 날보다 하루 전에 머리를 감거나 마주친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하거나 일출이나 일몰을 지켜보거나 동물을 쓰다듬거나 어린이와 놀거나 매일 기대되는 사소한 즐거움이 있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을 활짝 열고 변화를 환영하는 게 창조적 유람의 근본 목적이다. 혼자 거닐며 지켜보라, 기다려라. 시간이 흐르면 목적이 밝혀지고 실현될 것이다.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이 충고한다. 창조적 유람을 할 때는 무의식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꿈을 꾸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신성한 기운이 감돕니다. 우리가 신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입니다. 신은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신이 우리 자신, 다시 말해 친구이고 치료사이고 예술가이고 사업가이고 교사이고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웃을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이 생겼습니다.
행운 심어놓기. 지금 혼자 있다면 깊게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풀어보라. 당신은 지금껏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않으며 살아왔다. 역설적이지만 그건 정말 다행이다. 지금의 삶이 당신의 최고의 삶이라면 정말 우울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건 여전히 노력하고 꿈을 꾸고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다. 나 또한 아직 내 잠재력에 완전히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책을 쓸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삶의 복잡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풀어놓는다는 건 모험이다.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조금은 두려울 때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주 신나는 모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는다는 건 인생에 대한 새롭고 독특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멋진 철학을 갖는 일이다. 그리고 그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행운이다. 작가 조앤 밀스는 말한다. 나는 평생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 세파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역량이 진실되고 진짜였음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나 눈이 부셨어요. 오래된 외투 안주머니에서 큰 행운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걷는 삶을 좀 더 풍요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내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은행에 가서 $5짜리 지폐 5장을 인출해 외투와 재킷 주머니에 한 장씩 넣어 놓는다. 그리곤 잊어버린다. 다음에 외투를 입을 때 $5가 나오면 마음껏 웃은 뒤 당신이 심어놓은 행운에 당신이 진정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라. 당신은 인생의 즐거운 행운을 발견하는 단계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제 한 가지를 더 해보자. 당신에게 너그럽게 한턱을 내자. 주머니에서 발견한 $5로 시작해보자. 아름다운 꽃을 사서 책상에 올려놓거나 아침에 커피와 함께 먹을 프렌치 페스트리를 사거나 고급 상점에서 아몬드 향 샴푸를 산다. 이처럼 평소와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진다. 영화배우 루실 볼은 우리에게 유쾌한 깨달음을 선물한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이 제대로 굴러간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다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행운을 심어 놓는 것이다.